혹시 요즘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안 보신 분 계세요? 처음엔 그냥 요리 프로그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빠져들죠. 한국 셰프들의 압도적인 실력, 신선한 식재료, 프라이팬 위로 치솟는 불길, 칼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교한 칼질, 그리고 요리사들 사이에 흐르는 숨막히는 긴장감까지. 이건 단순한 요리 예능이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있고, 요즘 뭐 봐야 돼? 라는 질문에 또 하나의 한국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요, 이 장면을 가장 바쁘게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에서 터지면 바로 따라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흑백 요리사와 너무나 닮은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즌2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요리 프로그램?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검은 옷과 흰 옷으로 나뉜 셰프들, 본명 대신 닉네임, 유명 셰프 대 신인 셰프의 대결 구도, 무대 프레임, 카메라 앵글, 미션 구성까지, 심지어 정지선 셰프의 바스 퍼포먼스까지 그대로 따라한 참가자가 등장합니다. 웃기다가 어느 순간 웃음이 멎습니다. 이건 참고가 아니라 복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 사실 처음이 아니죠. 유행이 아니라 브랜드가 된 한국 콘텐츠. 요즘 한국 콘텐츠는 유행이 아니라 브랜드가 됐습니다. 드라마, 예능, 음악.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볼 거 없어?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 한국 콘텐츠. 그리고 중국은 이 흐름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너무 닮아서 오히려 더 화제가 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아시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개 직후 한국은 물론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몽골의 씨름 영웅, 무에타이 챔피언,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무대였죠. 하지만 전 세계 시청자들이 열광한 이유는 단순한 힘의 대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구 리얼리티에서 흔히 보던 과도한 자극과 갈등 대신 경기 후 상대에게 보내는 박수, 끝까지 유지되는 존중과 스포츠맨십. 이 프로그램은 누가 이겼는가 보다 어떻게 경쟁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축제 같은 경쟁의 한가운데에 중국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부재는 오히려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등도 소음도 없이 경기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면 밖 반응은 달랐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VPN과 불법 사이트를 통한 시청이 이어졌고 AI를 이용해 가짜 승리 장면을 만든 영상까지 등장합니다. 현실의 결과보다 상상 속의 승리를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판정 기준은 들쭉날쭉했고 연출은 어설펐으며 결국 자국 시청자들로부터도 혹독한 비판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형태는 빠르게 따라오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태도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오징어 게임, 예외는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를 전 세계 뒤흔든 오징어 게임. 중국은 곧바로 오징어의 승리를 만듭니다. 한국 전통 놀이와 너무나 닮은 게임들,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조차 말합니다. 이건 좀 창피하다. 무한도전은 극한도전. 효린의 민박는 친해적 객잔. 미운 우리 새끼는 우리 집 녀석. 복면가왕은 복면가왕. 이쯤 되면 습관입니다. 드라마 표절의 끝판왕도 있죠. 별에서 온 그대, 상속자들. 중국은 이 두 작품을 아예 합쳐버립니다. 제목은 별에서 온 상속자들. 그리고 대장금조차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복을 닮은 의상, 궁중 요리, 삼겹살과 쌈. 표절 논란에 대한 대답은 오히려 더 뻔뻔했습니다. 문화 교류다. 한국이 먼저 만들었다고 다른 나라가 못 만들 이유는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례, 윤식당을 베낀 중국 예능 중찬팅. 힐링 예능을 베끼려다 막장 리얼리티가 됩니다. 싸움, 고성, 눈물. 국가급 셰프는 촬영장을 나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국을 따라했지만 남은 건 논란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포맷은 베낄 수 있어도 콘텐츠의 중심을 이루는 진정성과 문화의 깊이는 복사되지 않는다는 것. 요즘 한국 콘텐츠가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기술이나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경쟁을 다루는 태도, 이야기를 풀어내는 온도. 이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쯤 되면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는 따라하려는 대상이 되고 끝내는 비교의 기준이 되어버렸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이기기 위해서만 경쟁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만 자극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과정을 존중하고 이야기 안에 태도를 담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아시아는 승패보다 존중을 남겼고 윤식당은 사건보다 온기를 남겼으며 흑백 요리사는 요리보다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돈을 더 들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형식을 그대로 베낀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는 축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쌓이고 사람이 쌓이고 실패와 반성이 쌓여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한국 콘텐츠는 느리게 만들어져도 오래 남고 조용히 시작해도 멀리 갑니다. 요즘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선은 신기하다가 아니라 믿고 본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진짜 모습과 그 안에 담긴 태도와 자부심을 차분하게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극보다 본질을, 분노보다 맥락을 전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